네, 오늘은 7월 모의고사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항급으로 할 거예요, 거의. 근데 너무 쉬운 거는 제외를 하고 3점, 4점, 2점은 안 할게요. 3점은 네, 너무 쉬운 건 첫 페이지는 안 하고요. 첫 페이지는 안 하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항을 하냐면요.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시험지를 대해야 하고 앞으로 문항을 풀어갈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연습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그리고 또 3점까지는 풀리는데 4점부터 안 풀려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말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는 건가? 치카야,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 막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게 아니라 아마 높은 확률로 수학을 잘못 배웠거나 아니면은 잘못 공부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항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감을 조금만 익히면 4점으로 네, 진출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4점으로 4점 문제 도약을 하고, 그리고 더 높이 나가면은 이제 큐러 문항도 뭐 괜찮게 보일 수 있는, 여기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뭐 지금 자유롭게 다 풀리진 않지만 좀 노력을 하면은 몇 달 안에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항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즌이 7월이잖아요. 7월인데 뭐 육모 점수가 잘 안 나왔으니까 시험 과목을 좀 바꿔볼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적을 하다가 확통으로 바꾼다. 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권장을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확통으로 바꾸고 그러던데, 만약에 확통으로 바꾸려면은 7월에 바꾸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6월에 했어야 돼요. 6월 모의고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개념 다 들어가고 했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별로 바꾸는 거 그렇게 추천을 안 해요. 이제 바꾸라고 소리를 듣는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4등급 아니면 5등급 친구들이거든요. 그쵸? 4등급 아니면 5등급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확통으로 간다고 해서 뭐 3등급이 쉽게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적이든 확통이든 중요한 거는 공통을 잘 봐야 돼요. 그쵸? 공통을 잘 봐야 합니다. 일단 확통에서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미적에서 세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적에서 세 문제 틀리는 거는 몇 번 틀리는 거냐면 28, 29, 30을 틀린다는 거예요. 네, 요 문항들을 틀린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확통해서 한 문제만 틀릴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이제 두 개까지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보다 더 틀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에서 뭐 28, 29, 30을 틀리지만 뭐 28번은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통 하나 틀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잘 찍으면 28번, 뭐 물론 풀려고 해야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미적분에서 3점 문항을 다 못 맞추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오늘 이 해설을 끝까지 다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3점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항들이에요. 그리고 공통에서 4점 문항을 잘 풀어야 이제 3등급이 나오거나 2등급이 나오거나 1등급이 나오거나 할 수가 있는 건데, 공통에서 문항이 어려운 게 몇 문제 있잖아요. 그 어려운 문항이 15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 21, 22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들이 벌써 4문제니까 4점짜리가 여기서 16점이란 말이에요. 16점. 그리고 여기 앞에서 좀 더 틀릴 만한 게 있죠. 12번부터 14번 구간에 어느 정도 틀릴 만한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 2개 정도 또 못 푼다고 했을 때 8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4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쵸? 24점이면은 벌써 여기 공통에서만 틀렸어도 76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확통해서 뭐 한 문제를 또 틀린다. 그러면 여기서 뭐 4점이 나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점이 돼요. 그러면 72점이 되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 확통해서 뭐 3등급 컷에 도달을 할 수 있냐? 도달할 수 없는 점수 아닌가요? 네, 만약 여기서 하나 더 틀리면은 아예 쳐다도 볼 수 없는 점수가 되는 거죠, 3등급이. 그래서 확통으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똑같이 이렇게 28번을 맞았다 가정을 했을 때 뭐 하나 더 틀렸다 해볼까요? 그러면은 몇 점이죠? 8점이 나가니까 64점이네요. 작년 등급 컷이 어떻게 되죠? 미적분 찾아볼게요. 잠만요. 3등급 컷이 딱 64점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64점이기 때문에 그 3등급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그죠? 그래서 저는 미적분이 좀 더 낫다. 네, 그 만약에 확통이었으면 확통 등급 컷이 3등급이 73점입니다. 네, 73점이 이제 등급 컷이기 때문에 얘는 4등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미적이 아래가 미적이고요. 위에는 확통입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미적분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은 원하는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3점 문항이랑 4점 문항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점이랑 4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점은 있잖아요. 뭐냐면은 2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그 2점 문항은 그냥 여기 1번 문제처럼 그냥 수식을 아예 대놓고 주는 겁니다. 이러면 2점이에요. 그래서 2점은 우리가 계산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3점은 2점보다는 조금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구해야 할 거를 알려주고 이렇게 식을 제대로 알려주진 않아요.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 뭐 3번 문제를 보면은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각 변환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개념을 떠올릴 수 있냐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개념을 떠올려서 이게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하려면은 또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를 변형을 해서 사인을 구하자, 이렇게 그 수식을 직접 주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수식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3점 문항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1점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점 문항은 뭐냐면 이런 3점 문항들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개 합쳐져 있고, 그리고 좀 더 그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렇게 3점 문항은 우리가 구해야 할 거를 바로 알려줬잖아요. 근데 4점 문항은 이 3점 문항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데 3점 문항이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어서 이 3단계를 가서 답이 나온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결론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여기 중간 단계에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들을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방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문항을 풀어갈 때 어떻게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고 그 오답을 잘 뭐라 하죠? 나의 행동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나요? 예전에 뭐 양승진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행동 영역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영역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막 풀었잖아요. 푼 거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한 거를 외워요. 네, 외워야 합니다. 왜냐면 무언가를 배우거나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수학을 외우는 게 아니다, 뭐 암기 과목이 아닌데 생각하는 건데, 이런 말들이 많죠. 근데 대학교 와봐요. 대학교 오면 다 외우는 겁니다. 결국은 다 외워야 하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말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고등학교 수학이 쉽기 때문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을 할게요. 어려울수록 문항을 외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응용을 할 만한 배경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목표치가 있어요 하면 처음에 외우지 않으면은 요 목표치까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아놨어요. 그러면 지식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여기까지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늘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문항을 만들면 너무 많은 걸 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본인이 정한 엔제랑 본인이 정한 커리큘럼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시험지 문항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너무 양에 치중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길에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쌓아가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의 강좌를 들으려 하지 말고 한 선생님을 쭉 들으시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모든 내용들을 주제들을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 듣다가 다른 분으로 넘어가면 앞에 듣던 분이 정리하려던 내용을 이제 다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고, 또 넘어간 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뭐 그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선생님은 끝까지 완벽히 정복을 할 것. 이렇게 오늘은 좀 이야기가 길었네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오늘 강의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항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5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1에서 2까지 f' x dx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fx는 3차 함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fx에서 f1을 뺀 거에 대한 수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fx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f'인데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요 수식에 2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짝 정리를 할게요. 내용을 보면은 fx에서 f1을 뺀 게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5x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fx 마이너스 f1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수식은 있잖아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에서부터 x까지 f'의 x d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수식이 x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5x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결론부를 안 보고 바로 이 수식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것만 하고, 네, 다음 페이지에 8번으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3차 함수 fx가 또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항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f-1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항등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등식이 주어져 있을 땐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게, 첫 번째 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 하면은 미분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미분이나 적분을 해서 또 그 다음엔 대입을 하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의 꼴에 더 가까워지도록 네, 변형을 하던지. 그래서 변형. 네, 이렇게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겠죠. 그래서 f0이라는 함수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0을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좌변을 한번 볼까요? 좌변에 0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러면 f'이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의 정해진 함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f0을 제외하면. 그래서 x는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항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은 f0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따라서 f0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값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네, f0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그래서 f'x는 아마 2차식일 겁니다. 그래서 요 x를 그냥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나오네요. 6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f의 값이니까 f를 구하기 위해 적분을 한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fx는 2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인데, 그리고 적분상수 c가 붙겠죠. 해서 이 c를 구하기 위해 아까 f0 값을 구한 거구나 생각이 들면서 대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니까 c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해서 8번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죠. 8번까지는. 그 다음에 몇 번을 할 거냐면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물리에 나오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 뭐 그냥 이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판때기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에 막대 하나로 이 삼각형을 받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그 평면으로 보이면 이렇게 삼각형이 판이 있으면 여기에 막대 하나로 이렇게 받쳐서 균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할 수 있는 이 점을 찾는 게 이제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 전체 질량을 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질량이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찾기 위한 게 무게중심인데, 이 중심은 신기하게도 요 모든 이 판때기의 그 질량들의 평균이에요. 아셨죠? 이 평균입니다. 근데 이 각 삼각형, 뭐 사각형 이렇게 도형들 있잖아요. 도형들의 특징은 요 각 좌표들이 평균과 같다 라고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선 삼각형이니까 3분의 A좌표 더하기 B좌표 더하기 C좌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해서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해서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하진 않고 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질량이 한 점에 모여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이 점을 찾는 게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단 요 전체 밀도가 똑같다고 할 때 가정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은 안 하고요. 네, 그냥 이렇게 평균 내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10번 문제인데요. 10번은 이것도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0번은 속도 vt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점 p에서의 위치가 1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t는 2a에서 점 p의 위치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위치가 주어져 있는데 위치에서 위치를 뺀 거, 요거는 뭐냐면 변이라고 합니다. 네, 해서 처음 조건은 뭐냐면 변이에 대해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은 움직인 거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는 이동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위치에서 위치를 뺀 게 아니에요. 이동 거리인데 요거는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적분한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러면 변이는 뭐냐면 속도를 그냥 적분한 거죠. 네, 이렇게 적분 기호까지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랑 이동거리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처음 요 수식을 구해주면은 그냥 vt를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다가 써볼게요. 0부터 2a까지의 시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적분하면 변이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vt dt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a 때 위치가 0이 나오고요. 그리고 0일 때의 위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16 해주면 되겠죠. 이게 변이에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준 게 변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1번 수식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은 이동거리에 대한 수식이죠. 이동거리를 0에서부터 5까지 절대값을 vt dt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수식을 이렇게 구했죠. 여기부터 4점 영역인데 4점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직접 알려주진 않고 이렇게 조건들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식을 잘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a 값을 바탕으로 그냥 구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변이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그리고 여기가 a가 나오고, 여기가 5가 돼요. a 값은 구해보시면 몇이 나오냐면 a 값이 2가 나와요. 그래서 0과 5 사이에 2가 있으니까 얘는 그 v가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이렇게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0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구할 때는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최고 치환 계수가 3이니까 3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a까지는 적분한 게 나오는 거고, 요거에다가 a부터 5까지만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적분한 값을 구해주시면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1번부터가 진짜 4점 시작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해서 조금 복잡해진 모양이 나왔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차가 D라고 주어져 있고요. D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 AN이라고 합니다.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여기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조건을 보니까 A5가 자연수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래에 정리를 합니다. 일단 가를 보니까 A5가 자연수인데 K라고 한번 둬볼게요. 난 K는 자연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볼게요. 나조건을 보니까 SN이 주어져 있고요. S8의 값이 나와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S8이라고 써져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S8을 조금 풀어서 써줘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S8을 어떻게 풀어서 쓸 수 있을까요? 이 SN은 항상 A1 더하기 AN을 절반을 해서 개수만큼 곱해준다. 이게 S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A8은 A1 더하기 A8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여기에 8을 곱한 게 3분의 6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1 더하기 A8은 한 번 더 줄일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항만 알고 싶거든.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항을 줄여라. 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최대한 줄여라. 네, 이렇게 행동 영역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요 A1 더하기 A8을 2로 나눈 값은 또 A의 4.5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논술이 아니니까 우리는 문제 풀기에 편한 꼴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A의 4.5가 약분 한번 해볼까요? 2고 그리고 17이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6분의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a의 4.5다. 그래서 나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온 대로 정리를 한 거죠. 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대하는 거고, 그리고 a16의 값은 물어봤어요. 그쵸? 그래서 a16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an을 구해야겠네. 그래서 an을 구해야겠구나. 우리가 목표 의식을 갖고서 an을 결정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4.5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d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족권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족권을 이용을 하려면 요 a5를 뭐 a4.5와의 관계를 사용해서 좀 뭔가 조건을 구해야겠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항상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 있잖아요. 등비 수열에서 여기에서 두 항이 주어져 있어요. 두 항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서 공차 아니면은 공비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공차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a5랑 a4.5 두 개를 빼면은 2분의 d가 나올 겁니다. 그쵸? 2분의 d가 k에서 뭐 6분의 17을 뺀 거랑 같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조작을 한번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조건을 쓰거나 해야 할 것 같죠. 우리가 이 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이 공차에 대한 조건이고, 두 번째는 요 k에 대한 조건입니다. 요 a5에 대한 조건인데, 일단 k는 자연수라는 조건이고요. 공차는 0과 1 사이에 있다 요 조건이에요. 둘 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D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K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더 파워풀하다고 보냐면요. 이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더 파워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자연수에 대한 조건이 왜 더 파워풀하다. 근데 D라고 봐도 D를 기준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자기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항상 그냥 자연수가 두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경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는 2분의 D고요. 여기에서 6분의 17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분 한번 시켜줄까요? 6분의 3D 더하기 17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K가 자연수를 했으니까 이게 자연수가 나오면 되겠죠. 결국에 요 분자가 6의 배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6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데 요 값이 17보단 커야겠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17이 있으니까 그래서 18부터 될 겁니다. 그러면은 18, 24 쭉쭉쭉 갈 건데 일단 가장 먼저 18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3D가 18일 때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는 D가 3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D가 3분의 1이 되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성립을 함이 보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D가 3분의 1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A 4.5도 알고 하니까 AN을 모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16은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4일 때는 해보시면은 요 D 조건이 안 맞는구나 아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정리할 거는 요 가족권이 주어졌으니까 요 가족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D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이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요 가에서 주어진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건을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평가원이나 출제기관이 요 가, 나 조건에 이렇게 조건을 주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조건을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거꾸로 오더라도 정리를 할 때 이 조건에 주어진 걸 우선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11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12번입니다. 12번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정리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상수 A, B가 있고요.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fx가. 그러면 미분 가능성을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겠구나. 요 미분 가능성 조건이 언젠가 쓰이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나 조건, 박스 조건이 주어졌어요. 박스 조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x가 0과 4 이 사이에 있는 범위일 때 fx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fx가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은 뭐냐면 요 fx가 이 4의 범위, 그러니까 구간의 크기가 4인 범위에 대해서 fx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 있는 그런 수식이죠. 그래서 요 가주권에서는 fx가 0에서부터 4까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fx 더하기 4 여기에서 fx 더하기 4를 한번 넣어주면은 여기 옆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 옆에 있는 구간은
이제 fx를 fx가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리고 16만큼 위로 올라간 거가 되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x는 4일 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뭔가 값을 구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고요. 그쵸? 여기까지 된 것 같고, 그리고 4에서부터 7까지 fx dx 요 값을 구하세요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에 이 다음 구간에 대해서 한번 구해달라. 그러니까 답이네요. 네,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요 항등식이죠. 이 항등식은 아까 뭐 하라고 했냐면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라 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미분 가능성이 있으면 미분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연속이 다 있으면 적분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는 적분을 요구하진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미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변형 요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가조건에서 가나 조건을 잘 써보면 일단 가조건이 0과 4범위에 대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나조건에 보니까 fx 더하기 4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미분을 해볼 수 있겠죠. 처음 대입부터 할까요? 대입부터 제가 해보라 했으니까 별 상관없는데 그냥 눈에 띄는 거 먼저 하세요. 일단 뭐 0을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x가 이 범위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f의 4가 f의 0 더하기 16이다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f4랑 f0에 대한 게 주어져 있어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b x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f0을 일단 x는 0을 대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0은 0이 되고요. 그리고 4는 요 범위에 포함은 안 되지만 fx가 미분이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f가 4의 좌극한 값은 f4랑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수식에 4를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f4는 4로 한번 묶어줄게요. 그러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수식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4 약분을 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4a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16을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한 첫 번째 수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가 미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조건을.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는 0을 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f'의 4는 16은 빼야 합니다. 16은 미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요게 f' 0이랑 같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fx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f'0이랑 f'4를 또 넣어줘요. 그러면은 f'4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0은 그냥 b가 나오겠죠. 그래서 b 사라지고요.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6을 한번 넣어주면은 b 값이 12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에서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여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fx의 수식은 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게 4에서부터 7까지 fx dx 이걸 구하라고 준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범위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바꿔주기 위해서 뭐 왼쪽으로 fx를 오른쪽으로 4만큼 이동을 해볼까요? 왼쪽으로 4만큼 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fx를 왼쪽으로 4만큼 이동을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쵸? fx 더하기 4는 아까 요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0, 3 요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요 앞에서 구한 수식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네, 이번에 제가 채점을 하는 쇼츠가 없는데 그걸 해야 조회수가 확 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거 어제 새벽에 풀다가 네, 계산이 꼬여서 그냥 풀다가 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없는데 이거 계산이 좀 숫자가 커요. 네, 선지도 보니까 답은 네, 했더니 1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은 이렇게만 할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했는지, 네, 제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네, 풀이를 이어나갔는지에 대해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아니면 뭔가 좀 설명이 약한 것 같다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1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일단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각 BAC가 있다. BAC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각 ACB가 3분의 파이다. 이거 주어져 있고요. 이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ABC의 외접원 중심을 O라고 뒀어요. 그래요. 그리고 AO의 길이가 AO가 직선 AO가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뒀습니다. 그래서 이 ADC의 외접원이 또 있어요. 여기의 중심을 O'이라고 줬고요. O'이 5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5루트 3이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O'의 길이입니다. 여기가 뭐 X다 라고 둘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를 읽은 거죠. 아직까지 뭐 대단한 거 한 게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사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다. 근데 사인 법칙만 쓰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서 뭐 코사인도 쓰겠죠. 이 두 개를 보통 문제를 이 두 개를 섞어서 주기 때문에 다만 어떤 거를 먼저 쓰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인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고 여기 뭐 반지름 길이도 직접적으로 주고 있고요. 뭐 각도도 이렇게 주고 있고 하니까 사인 법칙을 먼저 써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관찰을 한번 해봐야겠다를 머리에 박아두고 네, 접근을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인 법칙을 쓸 때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되게 편해요. 마침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5루트 3이 있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접근을 할 때 적어둘까요? 원의 반지름. 네, 요 원의 반지름이 있으면은 사인 법칙으로 먼저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지름이랑 뭐 각도 아니면은 길이 이런 게 있으면은 둘 중 하나를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3분의 파이라는 각도를 알고 있어요. 요 삼각형 ABC가 그러니까 접해 있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AD의 길이를 구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AD의 길이를 한번 구해줍니다. 그러면 AD는 각도가 여기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그렇죠? 요게 5루트 3을 2배 한 거랑 같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해서 AD가 5루트 3 곱하기 2의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2를 약분을 해주고요. 그러면 AD 길이가 15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 AD 길이가 여기가 15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 한번 보니까 여기 처음 ABC 삼각형에 대해서도 여기 각도 하나랑 그 마주하는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원의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사인 법칙을 쓰게 하네 라는 걸 생각하고 구해줍니다. 사인 BAC가 이렇게 있고 길이가 이렇게 있죠. 근데 반지름을 뭐 AO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2 곱하기 AO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AO의 길이가 이게 9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9네. 그리고 여기가 4가 아니라 6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6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에서는 사인 법칙은 이제 쓸만한 것 같은데 코사인 법칙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 보조선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조선을 어떻게 하면은 필요한 것만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길이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x가 보여요. 그러면 그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x, y 있고 뭐 여기에 뭐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봐요. 그리고 뭐 여기가 뭐 g 그리고 w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요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도형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여기 각도가 뭐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쵸? 그러면 코사인 값을 비교할 때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부호만 다른 거죠.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2 코사인의 법칙을 써서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코사인 세타는 Z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2의 Z의 K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일단 붙여줘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2에다가 그리고 W에다가 K 이렇게 두고요. W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은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형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 도형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쓰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을 하나 긋는 거죠. 네, 여기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5루트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를 뭐 세타라고 두고서요, 방금처럼 이렇게 수식을 적어서 코사인 법칙으로 방정식을 작성하셔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5'의 길이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의 제곱은 2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방법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끌어 나가는 그 방향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3번은 이렇게 마치고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수 a라고 해요. 그리고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를 보실 때 이거 fx가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선 2차 함수구나.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여기서 x는 1이 그 축이 될 거고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이 축이고, 그리고 뭐 최대값이 y는 4겠다. 요 정도 알고 있고요. 뭐 이렇게 x축, y축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x가 0보다 크다에 대해서는 a가 양수를 했으니까 뭐 증가하는 직선이구나. 그런데 x축이 있으면 여기 5,0을 교점으로 갖는구나. x절편으로. 요 정도 그냥 떠올리고 다음 읽으러 갑니다. 그래서 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 gx가 메모를 한번 해주면 좋겠죠. 이런 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뭐 무언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대하여 여기부터가 좀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좀 바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한번 쳐줘요.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fk는 gk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 값이 마이너스 2, 0, 2일 때 우리가 구하려는 게 gea죠. 그래서 요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항상 문제 읽을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 실수 k 값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k는 요 방정식의 실근이구나. 네, 요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k가 마이너스 2, 0, 2다 이렇게 3개가 나왔다는 거는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할까요? 3개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있구나. 근데 이 세 실근이 마이너스 2, 0, 2다 이렇게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요 fx랑 gx의 교점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만 생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요거를 관찰을 하려면 fx를 그려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fx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확신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리면 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뭐 좀 정확하게 그리세요. 아셨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5 하고 여기가 4, 2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있으면은 이렇게 범위가 축이 있고 F0을 넣으면은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선은 a를 모르기 때문에 양수라는 것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뚫려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얘가 y는 fx예요. 여기에서 이제 gx가 fx랑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하면 되는데, 교점을 한번 표시를 해주면요, 교점이 마이너스 2일 때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0일 때 한번 생기고요, 그리고 2일 때 여기겠죠. 이렇게 생긴다.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gx가 3차함수니까 개형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셔야 하는 점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함수값이 같은 두 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 함수값이 같네.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요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만 되는구나 라는 걸로 좁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복잡하게 말하면 롤의 정리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요 첫 번째 개형이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점이 하나만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gx가 이렇게 뚫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gx가 뚫고 가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왜냐하면 gx는 이렇게 결국에 무한대로 가면은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해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2인 지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은, 만약에 gx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요. 그래서 완만하게 뚫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가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근데 gx는 3차고 fx는 2차죠. 그러면 gx가 이렇게 따라잡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뒤에서 교점이 한 번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식은 3개를 만족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주면 이렇게 가파르게 뚫고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아실 수가 있어요. 해서 방금 말했던 뭐 롤의 정리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게 있으면은 요 구간 사이에 반드시 극대나 극소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는 극대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극대가 이렇게 한 번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래에서 접하고 가면 되겠다 라는 이런 gx의 개형을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gx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식을 적으면 되는데, 수식 적는 거는 수식만 적으면 이제 다 끝이 나죠.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해온 스텝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수식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보 2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가 많은 거를 기준으로 항상 수식을 세워 주시고요. 그래서 뭐 여기 점을 p라고 한번 둘게요. 교점의 x좌표를. 그러면은 gx 수식을 정할 수가 있죠. gx는 최고차가 1이랬으니까 개수가, 그러면은 이렇게 x 더하기 2 인수로 갖겠고요. 그 다음에 x도 인수로 갖겠죠. 그리고 x-p 이것도 인수로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요때 함수값이 2니까 여기 2예요. 그래서 2를 한번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gx에 대한 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게 여기 조건이죠. 여기 조건에 대해서 한번 따져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조건에 뭐가 있냐면, 일단 접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교점이 요 점을 갖겠죠. 여기 좌표를 한번 구해주면은 2,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네요. 여기 대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일단 g2는 마이너스 3a구나 요 수식 하나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하니까 미분계수가 같겠죠. 그래서 g'의 2의 값은 여기 fx를 미분한 거와 같겠죠. 그래서 a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문자가 p랑 a 이렇게 2개인데 수식이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으니까 끝났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문자를 구해주시면 a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p 값은 3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구했어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g2a니까 여기에 p의 값을 뭐 넣어주셔서 p가 3이고 여기에 2a는 4가 되겠죠. 그래서 g4의 값을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번을 마치도록 하고요.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은 함수의 역추론에 대한 거예요. 써볼까요? 정리를. 네, 함수의 역추론에 대한 건데, 함수의 역추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거꾸로 정리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거꾸로 정리를 굳이 하나요? 물어보면은 그냥 거꾸로 정리를 하는 게 구하기가 훨씬 편하고 실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정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함수의 역추론이라고 눈치를 채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채는지 일단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수열 an이 있고요. an이 이런 점화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2분의 1 an이 자연수인 경우와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일단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a7이 정해져 있습니다. a7은 1이라고 정해졌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a1의 모든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에 이 a7을 이용해서 a1을 구해야 하는구나, 이런 거를 표현을 보면은 이게 역추론이구나
네, 역추론 문제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거꾸로 정리를 하면 조금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모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예전 수능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해둡시다. AN에 대해서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AN 더하기 1에 대한 식으로 요 식은 네, AN 더하기 1에 2를 곱해주면은 AN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2에 A에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N-1의 제곱은 AN 더하기 1로 하면은 일단 루트를 씌워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에 N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1을 넘겨주면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AN이 자연수인 경우라고 했는데 요 첫 번째 식은 그래서 2분의 1 AN이 자연수가 나오냐 봤더니 2분 AN이 요때 2에 AN 더하기 1이니까 여기에 넣어줘요. 그러면은 요거는 A의 N 더하기 1이죠. 그래서 A N 더하기 1이 자연수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넣어주면은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나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의 값은 홀수가 돼야 할 겁니다. 그쵸? 홀수 아니면은 뭐 정수가 아닌 요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이제 요렇게 하면은 뭔가 좀 조건이 덜 나온 것 같은데 하니까 초항부터 한번 다시 따져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놓친 조건이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 자연수 조건은 항상 중요한데, 그러면 이 첫째 항이 자연수이면은 이 AN 더하기 1은 항상 어떻게 나올까 관찰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 초항 조건을 메모를 한번 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네, 초항 조건을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뭐 A1이 여기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자연수랬으니까 A2는 무조건 자연수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A1이 2분의 1 A1이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A1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A1은 일단 자연수겠죠. 자연수에서 1을 뺀 거에서 제곱을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정수일 겁니다. 근데 정수인데 0 이상인 이런 조건이겠죠. 그래서 항상 AN 더하기 1은 0 이상인 정수다, 이런 조건을 하나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AN 역시 0 이상인 정수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정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홀수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래서 홀수가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은 0이 나오거나, 그래서 홀수거나 아니면은 0이 나오거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거꾸로 나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위의 식은 그냥 항상 자연수기만 하면 성립을 한다. AN 더하기 1. 그래서 요거는 근데 AN 더하기 1은 자연수니까, 아니면은 0 이상인 거니까 AN 더하기 1이 자연수면은 성립을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부터는 나열을 한번 쭉 해주는 겁니다. 나열을 해볼게요. 표를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N, AN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7항부터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가주시고요. 그리고 A7이 1이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A6항은 어떻게 되나 관찰을 해주는데, 이제 첫 번째 식으로 일단 가지를 의뢰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에 넣어주면은 그냥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랑 겹쳐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마이너스로 해주면은 0이 나올 겁니다. 0은 여기 돼도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위에 거부터 한번 해주면 2일 때는 똑같이 2배가 될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식으로 갈 수 있나 해봤더니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네, 홀수이거나 0이 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4항으로 보면은 4를 2배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8. 그 다음에 4는 여기 들어가도 되겠죠. 루트 4가 되니까 2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값이 정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요. 결국에 플러스만 돼서, 그래서 3이 되겠네요. 그쵸? 8부터 먼저 해주면 8은 16일 때만 될 것 같고요. 2루트 2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6은 뭐 32 그리고 루트 씌워준 걸 하면은 4 더하기 1만 되겠죠. 그래서 5가 될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64가 될 거고요. 얘는 2배만 되겠죠. 10이 될 거고요. 3에 대해서 한번 해줄까요? 3은 2배가 되면은 6이 될 거고요. 그쵸? 루트 씌울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12, 또 루트 씌울 수 없죠. 해서 2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대해서도 아래에 똑같이 좀 해줍니다. 좀 더 아래에 써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0. 요거는 2배 하면은 2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연수일 때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1이 되죠. 그쵸? 그 다음에는 2배일 때 요거 위에랑 똑같이 갑니다. 2배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아래로 0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요 위에랑 똑같이 계속 해줍니다. 4 될 거고, 8 아니면은 3 될 거고, 16 이렇게만 될 거고요. 얘는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0일 때도 똑같이 또 1, 2, 또 여기 0 이렇게 될 거고, 여기 4, 그리고 여기에서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경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 값이 이런 거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더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요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몇이 나오냐면 1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 과목의 객관식 문제를 벌써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2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있잖아요. 20번은 조금 막연한 문제예요. 살짝 관찰을 해서 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면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fx가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상당히 예쁘게 주어진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12잖아요. 이거는 또 한 번 더 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예쁜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율 관계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0, 루트 3, 그리고 여기가 극값이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요 비율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뭐 2루트 3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는 요런 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gx는 그냥 직선인데요. gx는요 직선인데 얘가 2,2를 지나는 여기가 정점이겠죠. 여기 점을 지나면서 뭐 a 값에 대하여 막 기울기가 닳아지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직선이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함수 hx가 있어요. 그래서 hx는 fx랑 gx로 나뉘는데 fx가 클 땐 fx, gx가 클 땐 gx. 그러니까 둘 중 큰 것만 계속 타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네,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스 함수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 둘 중 큰 거로만 갈아타게 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교점이 생기면 요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그 교점에서 함수가 바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점에서 큰 걸로 갈아타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표현으로 쓰는 게 저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 hx가 있습니다. 근데 요 hx는 요 박스 조건이 있는데 요거 만족시키도록 하는 a 값의 범위가 요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있대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다라는 거 알겠고요. 이제 박스로 넘어갈게요. 박스를 보면은 y는 hx 요 그래프와, 그리고 y는 k는 이제 y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이겠죠. 그리고 hx는 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직선이 들어가면 네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게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대요. 결국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에 요 함수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그런 함수인데, 이걸 돌려가면서 이 상황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 범위를 찾으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 문제를 다 읽은 거고요. 문제 읽을 땐 이렇게 의미를 되새겨 가면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일단 그려줄게요. fx에 대해서, 그리고 gx도 한번 그려주고요. 일단 fx는 3참수인데 기함수예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y는 fx고요. 얘 가운데 x축이 이렇게 갈 거고, y축, 그리고 x, y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가 2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1일 때 함수값을 구해주시면요, 1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11이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gx를 한번 그려주면 gx는 색을 바꿔서 여기에 2가 있겠죠. 2가 이렇게 있을 거고 2,2를 지납니다. 2,2 뭐 여기가 2,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함수가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y는 k를 한번 구워줄 건데 x축에 평행한 그런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는데 교점이 기본적으로 fx와 만날 수 있는 교점은 최대 3개가 맥시멈입니다. 3개가 맥시멈인데 여기서 1개가 더 생기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이렇게 있는 꼴인데 이렇게 있는 형태면은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기겠다. 생기겠죠. 결국에 이렇게 한 점이 꺾여 올라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띄면요, gx가, 그러면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점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서 큰 것만 이렇게 갈아타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꺾인 점이 안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 음수일 때, 요 기울기가 음수일 때 꺾인 지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평행한 경우를 기준으로 색깔을 바꿔서 이번엔 노란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꺾이는 지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건데, 네, 좀 잘 안 보입니다만 강조를 해서 조금 그려볼까요? 보라색으로 좀 이렇게 간다고, 뾰족하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사이로 이렇게 가면은 교점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해서 하나, 둘, 셋, F1은 3개, G와 1개 이렇게 만나면서 교점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되냐면 요 GX가 요 증가하는 지점 구간에서 교점을 가져야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 증가하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 상황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지날 때 한번 관찰해 볼까요? 이 꼭지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1이 아니라 2구나. 네, 제가 뭔가 조금 잘못 그었어요. 여기가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2,2고요. 네, 조금 잘못 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주시면, 요 꼭지점을 지나는 요 극대값을 지나도록 해주시면 확대를 해서 그려볼까요? 이렇게 GX가 있을 거고 극대에 대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Y는 K를 그어주면은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 적하잖아요, 극대에선.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서 2개 가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은 요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아시고, 요 대값의 이 좌표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결국 여기 11도 아니네요.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해서 얘가 16이다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2, 1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요 지점을 지나도록 하는 A가 미니멈 요 스몰 m 값이 될 거고, 라지 m일 때는 요렇게 그냥 x축의 평행한 직선일 때가 이제 라지 m에 해당하는 지점이겠죠. 요때는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음수인 구간에 대해서 이제 gx가 이 조건에 만족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요때에 대해서 구해주시면 요 라지 m은 0이고 스몰 m은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시면은 35가 나온다.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마치고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구간별 함수로 주어진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많이 지난번에 수특에서도 다뤘던 주제고요.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방정식을 구간에 따라 쪼개세요. 그리고 편안한 꼴로 조작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일단 m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함수 fx가 주어졌어요. fx가 x가 0 이하인 구간과 x가 0 초과인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t는 0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t에 대해 방정식이 주어져 있죠. fx는 t의 방정식. 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이 이제 gt구나. 네, 알았어요. 그래서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m의 값을 구하세요. fm을 구해야 하니까 결국 이 m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겠네요. 그래서 이 박스 조건 한번 보니까 일단 t는 a 이상이래요. 그래서 이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은 2다 라고 했어요. 뭔가 써져 있는데 잘 모르겠죠. 요거는 일단 그러면 요 방정식을 표현을 한번 해서 그 방정식을 기준으로 요 조건을 다시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해서 요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요 방정식을 일단 쪼개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요 위에 거에 t, 요 아래 거에도 t인데 각각에 대해서 수식을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요 절대값을 풀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쪼개고 싶냐면 요 로그만 남기고 싶어요. 로그만 남겨야 요 그래프 그릴 때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일단 풀어주면요, 위에 거부터 합니다. x가 0 이하일 때에 대해서 이때는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5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마이너스 m에 플러스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요때에 대해서는 그냥 m만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5 로그 2의 x입니다. 얘는 괄호 안 해도 되고요. x에 마이너스 m에 더하기 t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함수를 요 범위에 대해서 그려준 다음에 요 직선에 대해서 근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있고요. 얘가 x축이라 할 때 얘가 0, 4, 2. 요 두 함수가 x는 2 대칭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사이에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대칭이 보이면 그 대칭이 보이도록 그려주세요. 1, 3 이렇게 생길 거고, 4일 때 이 함수의 값을 보면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0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갈 겁니다. 하고 여기 x는 0이 점근선일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대칭으로 쭉 그래프가 나올 건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x는 0일 때는 뚫려 있겠죠. 이게 요 두 개의 함수를 그린 거고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m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m이 여기 위에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m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t는 양수를 했으니까 여기에 일단 t를 더해준 거는 여기 위쪽에 있겠죠. 그래서 위쪽 선은 모든 구간에 대해서 지나갈 거고, 요 마이너스가 붙은 아래쪽 선은 여기 0보다 작은 곳에 대해서만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뚫려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고요. 여기도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렇게 두 개가 지나고요. 오른쪽에서는 하나가 지난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실근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하나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해서 이렇게 관찰을 한 상태에서 이제 박스 조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t가 a 이상이래요. 그쵸? a 이상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gt는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 최소값이 2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a가 그러니까 2 이상이 되게 되면은 요 gt랑 ga의 값이 같아진대요. 그래서 t가 계속 커지는 상황을 한번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일단 m은 여기 마이너스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은 10보다 위에 있겠죠. 해서 방금 그린 그 직선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t를 이제 조금씩 키워봅시다. t가 조금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 위로 가겠죠. 위로 가고 아래는 더 아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요 지점에 이렇게 닿는 상황이 생기겠네. 관찰할 거고요. 여기 위에서는 계속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은 요 교점이 x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쵸? 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 2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요 둘을 더한 거는 항상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될 거예요. 그쵸? 4가 요 두 개의 합이 될 거고, 만약에 얘가 딱 이렇게 0이 된 순간은 요 실근 하나가 0이 되기 때문에 4가 되겠네요. 그쵸? 그 전까지는 여기 마이너스의 값이 나오겠죠. 음수인 값이 실근으로 나올 텐데 커지다 보면은 이렇게 닿는 순간이 생겨서 0이 되니까 딱 4가 되는 순간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t가 더 커지게 되면 위는 더 위로 가고 아래는 더 아래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근이 생기지 않을 거고요. 아래 직선에서는, 위의 직선은 그대로 대칭인 두 실근이 나와서 그대로 4가 계속 도출이 될 겁니다. 결국에 모든 실근의 값은 4로 쭉 유지가 되겠네요. 결국에 여기에 이 t가 닿도록 하는 그 순간이 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때가 그 t는 a인 순간이겠죠. 여기가 t는 a인 순간이 될 거고요. 요때 a의 값이 2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최소값이 1했으니까. 네, 뭐 요것보다 살짝 더 커도 요 조건을 만족하긴 하는데, 네, 딱 여기 경계에 있을 때가 a가 2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요 2일 때 요 m 값이 몇이냐를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더 위에겠죠. 아까 여기가 11했으니까 마이너스 m은 10에다가 2를 더 더해주는 게 될 겁니다. 따라서 m이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끝났네요. 그래서 여기 m이 마이너스 12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2를 f-12 구해주시면, 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6이 될 거고요. 20에서 12를 빼요. 그러면은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 네, 21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22번 정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네, 이번에는 좀 뭐랄까, 보통 그냥 엄밀한 풀이는 안 하고요. 그냥 현실적으로, 예, 어제 이 해설 이름이 수험생 시각으로잖아요. 그래서 제가 푼 풀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풀이대로 한번 그냥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살짝 뭐 빈틈이 있어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 이런 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 B가 자연수고요. 그래서 A, B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자연수를 했으니까 0보단 크겠죠. 이렇게 해주시고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좀 갈 길이 멀어서요. 빨리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9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뭐 이렇게 뾰족한 함수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선은 이렇게 연장이 되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랑 B 범위가 여기에 위치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색깔을 바꿔서 좀 표시를 해주면 여기에 뭐 A가 있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B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B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요. A 그리고 여기가 B다. 왜냐면요, 요 교점들이 좌표가 나오죠. 8,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fx가 x는 A랑 B에서 불연속이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박스로 가볼게요. 일단 K는 양수예요. 그리고 가조건을 보니까 요 두 곱함수가 연속이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k는 0보다 작대요. 오케이. 그래서 A랑 B랑 K를 해서 구해서 요거를 값을 구하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얘가 x는 A랑 x는 B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fx가 요때 불연속입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k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처음에는 0으로 수렴을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또 아니면은 불연속이 되면은 연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0이 되거나 불연속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a-k에 대해서 그리고 x는 b-k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를 해봐야 할 거예요. 요때는 요 뒤에 있는 게 항상 불연속이겠죠? 그쵸?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위는 0 그리고 아래는 불연속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0 불연속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여기에서 수험적인 센스가 좀 필요한 겁니다. 설마 문제를 내는데 단조롭게 이렇게 0, 0이 되거나 불연속 되는 거 내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크로스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뒤에서도 뭐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 또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일단 요 앞에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점이 4개의 점에 대해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랑 B가 이렇게 있고요. 우선 뭐 요 상황, 세모 상황을 1번으로 하고 그리고 동그라미 상황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번 상황에 대해서 해볼게요. 1번 상황에서 먼저 해보면 자, x는 a일 때에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x는 a일 때 여기 있죠. 그러면은 fx 더하기 k가 있어요. 그러면 fx 더하기 k는 요게 fx인데 이 fx를 왼쪽으로 k만큼 이동시킨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0인 지점이 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요 8이랑 10이 왼쪽으로 와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a 값이 8-k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황은 a 값이 10-k 이렇게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는 b일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x는 b일 때는 이번엔 불연속이 되어야죠. x는 b일 때 불연속이 되어야 하는데 요 b보다 오른쪽인 곳에 불연속인 곳이 없죠. 그래서 요 상황은 fx 더하기 k에서 x는 b에서 불연속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상황은 아예 안 되는구나 라고 지워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죠. 이번에는 동그라미 상황, 이렇게 불연속 연속인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연속 연속인 상황에선 자, x는 a가 있어요. 여기서 fx가 왼쪽으로 와야 합니다. 왼쪽으로 와서 불연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점 b가 k만큼 이동을 하는 순간밖에 없겠죠. 그래서 a의 값이 b-k 이렇게 되는 요 수식을 하나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요 x는 b에서는 0인 지점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x는 b는 0일 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에서는 b의 값이 8k만큼 이동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12k만큼 이동을 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번에는 여기 D에 대해서 요거를 고려한 채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a-k에서 불연속인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 0이 된 불연속이 되는 상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k에서 불연속이 될 때 fx가 그러면 a-k는 a보다 더 왼쪽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속이 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워주면 되는구나. 네. 세모가 아닌 동그라미를 지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지워주면 되는구나. 결국 이 세모 상황에 대해서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0이 될 때 a-k에서 fx가 0이 돼야 한다. 결국에 요때 뭐 좀 이렇게 나눠서 써줄게요. 그러면은 a-k가 fx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a-k에서 0이 될 수 있는 거는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요게 1번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a-k가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만 발생할 거고요. 이제 b-k에서는 불연속인 점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b-k는 요 a점이 이동을 해서 오면은 되겠죠. 왜냐면 b-k는 요 b점이 k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a랑 겹치는 상황밖에 발생 안 하겠죠. 따라서 b-k가 a다. 근데 요 수식은 요 앞에 있는 수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매칭이 되는 상황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요 1번, 2번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열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총 2x2 상황이죠. 총 4가지 상황만 따져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산이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처음에 뭐 b는 파이-k 때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한번 대입을 해줄게요. 요 위에다가 계산을 해주면 a는 파이-2k가 될 거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 1번 수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파이-3k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때 k는 3분의 10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a랑 b가 자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상황을 해봐야겠죠. 요 마이너스 4일 때도 안 했구나. 그래서 파이-3k가 마이너스 4일 때 해줍니다. 그러면은 k는 4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a의 값이 0이 b의 값이 a의 값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도 안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고요. 결국엔 a는 요 두 번째 상황이고 b가 10-k이고 요때 a가 10-2k겠네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 이때 k가 4가 나올 거고, 요때 a는 2가 나오고요. 그리고 b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구나 요때는. 그리고 마침 요 fk 값도 보면은 a가 요때 2가 되고 b가 6이 되고요.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4가 되는 거죠. 요때 음수죠. fk 값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만족하네 해서 요게 답이 되는구나 하고, 시험에선 바로 요걸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구해주시면은 다 구해서 곱해주시면은 96이 나와요.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막 케이스 다 나눠서 정리하고 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냥 이렇게 눈치를 채는 법 기억을 해서 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케이스도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요. 이거 외의 상황을 다 구해보시면 다 안 되는 경우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2번은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26번 해보도록 할게요. 26번은 좀 3점 문항인데 지식적인 문항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탄젠트가 나왔죠. 네, 탄젠트가 나왔어요. 탄젠트가 나왔잖아요. 미적분에서 탄젠트가 등장했습니다. 탄젠트가 등장하면은 무조건 탄젠트 합성이에요. 네, 요 탄젠트 합성을 잘 이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1이 돼요. 그리고 BC의 길이도 1이래요. 그러면은 각 ABC가 2분의 파이. 그러면은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가 뭐 4분의 파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일단 표시는 해둡니다.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리고 AD 길이와 그리고 BE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를 한번 표시를 해야겠죠. BE가 K라고 두면은 AD 길이가 2K다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탄젠트 CFE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CFE 이 각도가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각도가 CDB를 구하는 겁니다. CDB니까 여기가 뭐 구하려는 각도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세타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세타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탄젠트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ABE 삼각형에 대해서 뭐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AD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BD 길이도 주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1-2K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1-2K 결국 CDB 삼각형도 길이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각도 여기 하나가 더 추가로 주어졌네요. 그럼 이 세 개의 각도를 잘 조합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각도를 알파, 여기 각도를 뭐 베타라고 둬볼까요? 그러면 막국지각으로 여기 안쪽에가 알파잖아요. 결국 세타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탄젠트 씌워주시면은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제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의 값을 k에 대한 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탄젠트 세타는 바로 나오죠. 1-2k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탄젠트 알파는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CFE가 알파니까 15분의 16이구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가 있습니다. 탄젠트 베타는 1분의 k겠네요. 결국 k다. 그래서 네, 요거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대입을 다 해주셔서 네, 방정식을 푸시면은 이 값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6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2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아마 풀었겠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2의 ln x 더하기 1, 여기 위에 뭐 x좌표가 t라고 하네요. p의 x좌표가 여기가 되어 있고 p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좌표가 수선의 발이 RQ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 넓이가 FT라고 합니다. 그래서 FT는 그냥 네, 2T ln의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요거를 1에서 3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 3, 2T ln의 T 더하기 1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네, 요거를 뭐 그냥 네, 부분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t 더하기 1이 ln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에서 4까지 이렇게 되겠죠. 2의 t-1 하고 ln의 t dt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2의 4 그리고 t ln의 t dt 이렇게 하나 있고 괄호 이렇게 쳐줄까요? 빼기 2에서부터 4까지 ln의 t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각각 계산하는 거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27번은 이렇게 하고 2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3차 함수 fx고요. 그래서 fx는 이런 형식일 겁니다.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fx가 증가하는 함수임을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대충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크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hx가 있죠. h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함수 fx에 대하여 f' 0의 값이 최대일 때, 요거는 지금 읽으면 좀 무슨 말인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밑줄 치고 넘어가고요. 밑줄 치고 네. 이따 돌아와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와 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h0은 1이고 그리고 hx는 전체에서 연속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뭐 요거를 구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가조건부터 봅니다. 가조건을 보니까 h0이 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하면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일단 함수값이 1이니까 요 x는 k일 때가 아닐 거예요. 요땐 3분의 1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k는 뭐 당연하지만 0이 아니네요. 뭐 주어줄 때 0이 아닌 게 주어져 있네요. 일단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에 대입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h0을 넣어주면은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부터 g0이 0임을 일단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gx랑 fx가 역함수를 했으니까 f0은 0이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연속성을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x는 k일 때 요 함수값이랑 요 극한값이랑 같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조건을 이야기를 해보면은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가 아니라 g예요. 요게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x가 k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그래서 gk는 k다. 요거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이 된 거겠죠. g'의 k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로부터 역함수 관계니까 fk는 k다. 그리고 f'의 k는 3이다. 네, 여기까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여기 문제에서 나온 대로 읽고 해야 할 거를 그냥 한 겁니다.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죠.
아까 밑줄 치고 넘어간 조건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그래서 요 hx가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이 fx에 대하여 f 프라임 0의 값이 최대일 때 요때 k의 값이 알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f 프라임 0을 한번 구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요 fx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 fx에 대한 수식을 구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fx에 대한 수식 한번 구해볼게요. fx에 대한 정보는 좀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요 조건이 많은 x는 k일 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일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최고차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p는 미지수 일단 두고요. 그 다음에 3에 x-k 더하기 k 이렇게 수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식을 썼고요. 여기에서 미분을 한번 해줍니다. f'을 구해야 하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주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3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f'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0을 한번 구해주는 겁니다. 대입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f'0은 f'0을 구하기 전에 이 p를 좀 결정해야겠네요. 우리가 f0은 0일 때 조건을 안 했죠. 그래서 f0을 여기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0을 대입을 해줘서 p 값을 구해주면 p가 뭐가 나오냐면요. 요거는 제가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k분의 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f'0을 한번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k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생각을 안 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요 k제곱의 값이 최대가 될 때 f'0이 최대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k 범위를 구하기 위해 조건 하나를 더 찾습니다. 뭐 안 썼나 보니까 아까 fx가 증가한다라는 조건을 아직 안 썼어요. 그래서 요 증가한다는 조건을 쓰면은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f'을 한번 전개를 해줄게요. f'을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판별식을 한번 써주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죠? 이제 k제곱을 좀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k제곱의 범위가 0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k제곱이 여기 4가 될 때 요 f'0이 최대가 될 거니까 알파는 여기가 2가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 다음부터는 그냥 대입을 쭉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9번 문제인데요. 29번은 조금 귀찮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서 푸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첫째 항이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뭐 A1이고요. 그리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이렇게 주어져 있죠. AN이고요. 결국 AN은 R의 n-1 제곱골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결국에 요 급수 AN이 AN은 이 합의 극한이 수렴을 하니까 이 AN은 0으로 수렴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AN에서 이 R의 조건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일단 알았어요. 여기에서 뭐 의미를 정리하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Bn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Bn도 등비수열이구나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B1은 0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급수가 뭐 복잡한데 수렴을 한대요. 그래서 요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뭐 뒤에 거를 해석을 하려면 요 앞에 수식을 좀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라고 보이네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수식을 좀 풀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거를 그냥 쪼개서 한번 볼게요.
요거랑 앞에 21이 들어가 있겠죠. 앞에 저 초항도 좀 그냥 다시 쓸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2n은 R의 2n-1일 거고, 그리고 A의 3n-1은 R의 3n-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각 대입을 해주는데 여기 눈치를 좀 채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이 있잖아요. 이 절대값을 괜히 줬을까? 네, 이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음수인 구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R이 0보다 작은 상황을 먼저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쵸? 이게 조금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R이 0보다 작은 거를 일단 상황을 가정을 하고 풀어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이제 R이 0보다 큰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겠죠. 근데 R이 0보다 큰 상황을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해보면 아마 안 되는 상황이 도출이 될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저처럼 그냥 R이 0보다 작을 때만 해주시고 그 상황에 모순이 없으면 이게 답이구나 하고 바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으로 R이 0보다 작다는 거를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2n에 시그마를 붙였으니까 극한식, 요거는 수식이 바로 나오죠. 그냥 써주시면 돼요. 공비가 R의 제곱이겠네요. 나올 거고, 위에는 초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초항이 R이 됩니다. 요거랑 21에 이번에는 절대값, 요거의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요. 붙여주면은 R에 마이너스 붙인 게 양수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R에 이렇게 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결국에 공비가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써주시면은 하고, 초항이 똑같이 또 마이너스 R이 되겠네요. 요거 한 게 0이다. 그래서 요거를 R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R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 R이 0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또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또 정리를 넘겨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하면은 인수분해를 생략하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 상황밖에 없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이걸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다 한 거죠. 이렇게 하면 AN이 완전히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이다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식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꿔서 한번 써주면은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AN분의 일단 절대값 AN 있죠. 얘는 1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1은 언제 나오냐면 AN이 0보다 클 때 나올 거고요. AN이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첫 번째 항은 그냥 1이니까 양수일 거고, 두 번째 항은 이제 음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항에 대해서는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짝수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결국에 요거랑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n의 1, 2, 3, 4 이렇게 쭉쭉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을 구해주면은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쭉쭉쭉 갈 겁니다. 이렇게 발산하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렴을 하려면 항상 0으로 수렴을 해야겠죠. 요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요 an분의 bn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이렇게 쭉쭉쭉 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an분의 bn의 일반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에 n-1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bn은 완전히 구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 n-1인데 곱하기 an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요. 이거를 정리해주면 3의 4분의 1의 n-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은 요 bn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우 중요하고요. 이거는 저도 풀면서 와 하는 느낌. 물론 시간을 안 재고 풀었습니다만 시간 재고 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함수 fx가 있고요. 그리고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fx와 상수 k는 다음 조건 가와 날에 만족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고, 구하는 거는 요 적분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구하면은 뭐 다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을 잡고 가와 나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함수 fx가 x는 ln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요거 의미가 f'의 ln의 2분의 3 요거 한 개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f'x를 구해주면은 f'x가 ln의 2의 절대값의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ln의 2의 ln의 2분의 3이니까 그냥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a 요게 0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속에 있는 값이 1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부터 a는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가조건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조건을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저는 생으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려고 봤는데 시도를 했거든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치환 적분을 해서 막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적분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적분이 불가능해요. 요게 중요한데 이렇게 계산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정리를 한번 합시다. 계산으로 불가능하면은 무조건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 방식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해결을 하기 위해 이 fx에 대한 그래프를 봐야 할 것 같죠. 그래서 fx가 보니까 일단 f'x를 보면은 우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f'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f'의 개형을 한번 보면요. 일단 f0은 또 0을 지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f'0이 그리고 f'이 우함수이고 x는 ln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f'의 ln의 2분의 3이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값을 가지면 f'의 마이너스 ln의 2분의 3에서도 그 값을 갖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f'의 개형을 보면요, 뭐 f'을 미분을 또 한번 해줄까요? 그래서 f2'을 한번 봅시다. f2'을 한번 관찰을 해보면 요거 분의 x가 0보다 클 때에 대해서만 일단 관찰을 해볼게요. 2의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절대가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0보다 항상 크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f'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ln 2분의 3이 있고요. 여기 음수 어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구나. 그리고 반대는 이제 우함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함수가 f'x가 되겠구나.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fx는 이런 식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기함수겠죠. f0은 0을 지나고, 그리고 f'x가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은 기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요 극값을 갖는 데가 ln의 2분의 3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ln의 2분의 3 될 거고요. 그쵸? 요 상태에서 요 나조건을 봅시다. 요 나조건을 보면은 요 f의 마이너스 ln 2분의 3이 있어요. 요 값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게 fk의 6분의 1배랑 같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fk 값은 요 함수값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fk가 여기에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k가 있다 하면은 k는 ln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조건으로 알 수 있는 건 요게 다예요. 뭐 여기 값을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한번 둘까요? 그럼 여기는 6m이다. 요 정도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여기가 이제 나조건 읽은 거의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절대값이 있잖아요. 요 절대값을 풀어주기 위해 요 성분을 요 ln 2분의 3에 대해서 이 k 값이 어떻게 범위가 이루어지는지 k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f'을 요 잘 안 보이네요. 지워서
보면은 여기 F'이 요 제택값 부호를 빼주기 위해 지금 이 판단을 한 거라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해서 정리를, 절대값을 빼고서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일단 요 ln 2분의 3보다 작을 때는 F'이 음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0부터 ln의 2분의 3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는 fx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f'x dx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나올 겁니다. 0. 이번에는 ln의 2분의 3부터 k까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요거는 이제 적분을 바로 해주면 되겠죠. ln 적분이구나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ln에 이렇게 있고 0이랑 ln의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ln에 이렇게 있고 ln의 2분의 3에서 k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줄게요. 대입을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의 ln의 f의 ln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k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0을 또 넣어주면은 f0은 0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k 이렇게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k를 넣어주면은 ln의 fk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k 이렇게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ln의 f의 ln의 2분의 3 요거에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k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다 했고요. 아까 요 m이랑 6m을 한번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정말 문제가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자를 다 직접 구하지 않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다 서그럭 사라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주면요, ln 2분의 3은 여기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m이 될 테니까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k 때는 또 마이너스 6m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ln에 마이너스 6m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러면은 5m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ln에 6m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k가 6m이고요. 그 다음에 f-k는 마이너스 6m이니까 12m이 남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ln 2분의 3이 마이너스 m, f-k가 마이너스 6m 하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ln의 5m이 남게 되겠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m이 다 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ln의 위에는 72m이 될 거고요, 아래는 25m 이렇게 돼서 ln의 25분의 72가 이제 요 p 값이 되겠죠. 얘가 p다. 그래서 구해주시면 100에다가 a 값은 아까 2분의 1인 걸 알았고요. 이의 p 제곱은 25분의 7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72가 될 거니까 144가 답이 된다. 네, 해서 30번까지 오늘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제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이 있으면 많이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조금 있는 문제가, 아까 제가 그만뒀던 문제 있잖아요. 풀다가 그만뒀던 몇 번 문제였죠? 12번 문제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산 폭탄이 나오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파파를 했으면 잘 볼만한 시험이었고, 아무래도 이 시험이 고3 대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컷이 조금 낮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전체 수험생에 대해서 했으면 좀 더 컷이 올랐겠죠. 많이, 아마 80점대 올랐을 것 같은데 1등급이 미적.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은 다른 시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파이팅!